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틱톡에서 한국과 일본의 신규 사업 개발 총괄하고 있는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틱톡과 쇼피파이를 연동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세션이 좀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틱톡 플랫폼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이미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제품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또 참여라든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트렌드와 창의력이 공존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의 스탯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2번이 되죠. 네. 저희가 외부에 이제 전 세계에서 10억 정도 규모의 사용자들이 월간 총 활성 사용자 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숫자로는 한 16억 정도의 월간 순 사용자 수가 글로벌이 있다라고 저희가 외부에서 또 어떤 채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국 또 다른 이제 글로벌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진출을 고려하실 때 틱톡은 굉장히 고려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틱톡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하부 문화, 하위 문화, 카테고리,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애완동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행, 독서, 웹툰, 다양한 취미들의 이런 하부 카테고리로 저희 틱톡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고, 수많은 유저들이 본인의 취향을 공유하고 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틱톡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틱톡에서는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이런 사용자들이 이런 하부 문화에 심취하는 게 조금 더 그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톡만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틱톡에서의 사용자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틱톡에 조인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구글이랑 메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틱톡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발견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틱톡 내에서 그 발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다른 미디어라든가 플랫폼이랑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틱톡 유저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틱톡 유저의 61%는 틱톡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틱톡에서 제품을 본 직후에 구매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는 전달드리지 않고 있지만, 저희 틱톡 내부에 이제 해시태그, 여러분들 해시태그 많이 검색하시거나 많이 보실 텐데, 틱톡 made me buy it 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틱톡 때문에 이것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해시태그인데요. 그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30억 회라고 합니다. 이 930억 회나 되는 틱톡 made me buy it이라고 하는 이 해시태그가 의미하는 바는, 틱톡에서 비단 물건을 발견하고 혹은 거기에 대한 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견이 곧 구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930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들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영상을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런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또 스스로가 그런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기능도 틱톡 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틱톡은 지금에 들어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넓게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를 리드하거나 혹은 반영하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번 달부터 공식적으로 출범된 그런 틱톡 샵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죠.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이제 국가에서 틱톡 샵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었는데요. 이렇듯 이커머스 솔루션까지 같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 관련된 유저 스탯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유저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께서 당연히 좀 기대하신 대로 저희가 MZ라고 하는 밀레니얼과 젠지의 유저 분포 수가 높기는 하지만 45세 이상의 그런 사용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틱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내에서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봉 기준으로 7만엔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용자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MZ라고 하는 이 사용자층이 전체 이 고소득층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틱톡에 있는 사용자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용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더 많은 찾음을 받고 있나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용, 리크루트먼트라던가 아니면 푸드 앤 베버리지 아니면 홈케어, 금융 등 굉장히 여러분께서 좀 흔하게 알고 계시는 엔터테인먼트라던가 혹은 댄스 챌린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의 컨텐츠들이 많은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40억 회의 전체 영상 조회수가 일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1840억 회의 조회수도 작년 동기 비교하면 20% 성장한 숫자일 정도로 일본에서의 이런 유저들의 숫자라던가 혹은 동영상을 조회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높은 성장, 이 조회수 성장의 배경에는 비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유연성인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틱톡만의 좀 특징이죠.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유저가 스스로 만들어낸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좀 세션에서 말씀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이제 전문 크리에이터라던가 혹은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그런 크리에이터의 컨텐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를 활용한 컨텐츠들도 일본에서 많이 조회가 되고 있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시청이 되고 있는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많은 조회를 갖고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YY로 봤을 때 커스믹이라든가 그러니까 만화라든가 웹툰 아니면 앱, 게이밍, 트래블 그리고 뉴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컨텐츠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컨텐츠 조회의 성장은 결국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건 일본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글로벌리 K-웨이브, K-컨텐츠, K-뷰티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 소비가 있었고
그 컨텐츠의 소비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컨텐츠가 어떤 분야인지를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이런 카테고리의 내용을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산업도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일본에서도 이런 컨텐츠 제작을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또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본에서 크리에이티브, 이제 저희가 캠페인, 페이드로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물론 이제 캠페인의 구조라든가 전체 기획,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마지막에 사용자와 접점을 이루는 이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경쟁력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전체 캠페인을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굉장히 경쟁력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뭔가 좀 버젯이 한정적이거나 혹은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크리에이티브가 회자가 되어서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서 사실 저희 틱톡 내부에서는 6가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구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훅 관련된 요소입니다. 이 후킹 관련된 요소인데요. 유저들은 처음 컨텐츠를 보고 2.5초 내에 내가 이 영상을 볼 것인지 아니면 건너뛸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2.5초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것만으로도 해당 컨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꼭 이 도입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솔루션들로는 시각적으로 뭔가 강렬한 임팩트를 준다거나 감정적으로 소구를 한다거나 뭔가 자세히 보기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제안드릴 수 있는 구조는 뭔가 영상 내에 여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 이상의 그런 주목 요소가 있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이런 광고 기업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 내부 연구 결과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초반에 훅을 배치하는 것을 그 이후에는 또 지속적으로 주목 요소를 배치를 해서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티브형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컨텐츠입니다. 사실 광고를 보러 틱톡을 들어오는 사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에서 저희가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진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봤을 때 이게 광고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굉장히 친근하고 진정성 있는 컨텐츠에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 서비스의 메시지를 녹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기법들이 사용자들이 영상을 지나치지 않고 오랫도록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데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 데모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제품을 써봄으로써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영상과 나와의 이런 동질성을 갖게 됩니다. 그 동질성을 갖게 되면은 조금 더 팬이 되기에 더 바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혹은 그 서비스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하이 퍼널이라고 하는 액션을 만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당연한 건데 굉장히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의 구체적인 콜투 액션,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문구라던가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라던가, 혹은 지금 영상에서처럼 우리 이벤트가 언제 몇 날 며칠에 있으니 그 이벤트를 꼭 방문해 주세요 라던가, 지금 클릭하세요, 지금 세일이니까 지금 구매하세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클릭률이라던가 혹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트렌드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박자가 될 수도 있고 비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톤앤 매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많은 트렌드가 있는 그런 영상들, 컨텐츠 기법들이 있죠. 이런 컨텐츠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셨을 때 사용자들이 더욱더 오랫동안 또 더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오랫동안 보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에 틱톡 크리에이티브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틱톡 크리에이티브 센터는 여러분 모두 접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통해서 일정 시기 혹은 어떤 특정 지역 아니면 산업군까지 솔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최근의 최신의 광고 사례들, 컨텐츠 사례들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최근의 트렌드가 성공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떤 기법을 좀 벤치마크 한다거나 혹은 내가 피해야 될 것 혹은 우리 경쟁자들은 어떤 걸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캠페인 집행 전에 한번 이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방문하셔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틱톡에 이제 광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틱톡에 광고를 시작을 하실 때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광고는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캠페인 목적 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목적 세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틱톡의 광고 목적 세팅은 우리가 마케팅 목표,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죠. 마케팅 퍼널을 전체적으로 따르는 그런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미 이제 브랜드 지도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을 진출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일본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전환 목표, 예를 들어서 앱 프로모션, 리드 생성, 판매, 이런 목적을 세팅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차근차근 인지도, 고려도, 전환 이렇게 높이는 그런 순서로 광고 세팅을 하셔서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우리 브랜드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조회라든가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브랜드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틱톡 샵이 됐건 혹은 여러분께서 이제 하시고 있는 쇼피파이의 그런 샵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환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면서 전체 캠페인 구조를 세팅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캠페인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는 틱톡과 쇼피파이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쇼피파이의 그 어드민 페이지에서 저희 틱톡, 그러니까 쇼피파이용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혜택은 이 앱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품의 등록이라던가 광고 세팅, 픽셀 설치, 그리고 재고 여당파, 여러 이제 쇼피파이에 관련된 이런 판매 활동, 그리고 틱톡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쇼피파이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세팅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피파이용 틱톡 앱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세 가지 큰 베네핏은, 첫 번째로는 예전 같으면 이런 픽셀 설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제 픽셀 코드를 따서 개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상품 페이지 URL을 씹는다거나 이런 약간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쇼피파이용 틱톡 앱을 통해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픽셀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이런 픽셀의 설치는 곧 여러분들 광고 활동이라든가 혹은 여러 마케팅 활동의 고도화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앱을 통해서는 스마트 플러스라고 하는 광고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 플러스는 가장 최신의 틱톡에서 제공하는 AI 기반의 자동화 광고 솔루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틱톡에 있는 가장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미 기존의 광고주분들도 스마트 플러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광고 효율을 가져오고 계시고, 기존의 광고보다 훨씬 더 개선된 광고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앱을 활용을 하셔서 스마트 플러스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인 광고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의 그런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성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쇼피파이용 픽셀과 그 다음에 이벤트 API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틱톡 광고를 통해서, 틱톡 캠페인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전환 하나하나를 다 트래킹할 수 있게 되고, 이 트래킹한 이런 캠페인의 결과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광고 캠페인의 그런 효율이 더 증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런 베네핏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높은 광고 효율과 더욱더 적은 예산으로 똑같은 혹은 더 좋은 광고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쇼피파이용 틱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제 광고 세팅 준비가 끝나셨다면 첫 번째 광고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캠페인을 실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캠페인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신 후에 이 결과물이 뭔가 이제 조금 더 부족하다 혹은 만족스럽다에 따라서 최적화를 더 진행하시거나, 혹은 이 모든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저희 내부 전문가에게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쇼피파이용 틱톡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신규 광고주 쿠폰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틱톡 광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핸드라이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라이저를 통해서 서포트를 요청하시게 되면은 틱톡 저희 내부 직원, 저희 직원의 서포트를 받아서 최적의 광고 세팅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쇼피파이용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틱톡 전문가와 바로 상담을 위해서는 이 아래의 QR코드를 또 스캔하시면은 저희 내부의 핸드라이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마지막 세션에서 좀 숨가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내부 틱톡 직원분들은 여러분 광고 효율을 높여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오니 많은 지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